우리의 마음과 같은 후보 이정희 후보를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이정희입니다. 지난 새누리당 집권 5년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우리 서민들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것인지 다시 되물어봐야 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이웃들께서 이 5년 동안 아프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쌍용자동차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치 탄압에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철탑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농성하고 있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그대로 맞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더 당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희생돼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 물려줘서는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의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서 독립군을 도반하던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그의 딸 박근혜,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아. 새누리당 재집권,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정권을 바꾸고 새롭게 희망을 열어가야 할 이때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이 컸던 것이 또 아프게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늘어났고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졌고 대형 유통마트는 골목까지 점령해서 골목상권 무너져갔습니다. 이것이 1997년 IMF 때 시작된 민주정부 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정부 10년의 아픔 고스란히 반복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진보적 정권 교체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보적 정권 교체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보적 정권 교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풀려고 해왔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해왔지만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IMF 이후 15년을 왔던 묵은 문제들을 저희는 이제 비로소 풀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8시간 일하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는 올리자 하는 말씀 저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8시간 일하면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적 정권 교체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4가지의 50%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의 50%는 서민들 살면서 폭탄 안 맞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 서민들, 저민들 살면서 비싼 등록금 내야 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도 나중에 원금이자 갚으려면 취업해도 어렵고,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 병원비 대느라고 정말 어려우십니다. 서민들 살아가는데 폭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솔직해집시다. 서민들에게 복지를 늘리려면 나라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세금을 누군가 걷어야, 세금을 누군가 내야, 그래야 복지를 늘릴 거 아닙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 서민들, 우리 주머니 어떻습니까? 이미 다 비었죠? 더 나올 곳이 없죠? 우리는 더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야 하겠습니까? 골목 상권을 싹쓸이 해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일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놓는 재벌 총수들이 있습니다. 200개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그리고 한 달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벌기도 정말 어려우신데 한 달에 5천만원씩 버는 대한민국에 11,000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초고소득층한테는 세율 50%쯤은 걷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그리고 두 가지의 50%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 다 일자리 가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하나라도, 야근수당 하나라도, 휴가 하나라도 제대로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혹시 그 얘기하면 회사에서 불편하면 내일부터 그만 나오세요. 이 얘기 들을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1.9%밖에 안 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그리고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노동자의 50%는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50%는 우리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농민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생산비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이 아닌, 외국 농산물이 아닌 우리 농산물을 밥상에 안정된 가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식량 자급률 고작 22%인데 적어도 식량 자급률 50%까지는 올려서 농민에게는 생산비 보장,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밥상, 국가는 식량 주권 확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 가지의 50%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반드시 이번에 유신독재의 부활, 박근혜 후보의 집권을 막아내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가지의 50%, 바로 이것이 진보적 정권 교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겠습니까?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는 세율 50%, 노동자의 50%에게는 노동조합을, 그리고 식량자급률 50%.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서민이 좀 안심하고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 이 힘을 모아서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 남북관계 만들고 싶습니다. 6.15 선언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해냈고 모든 외신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14선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내셨고, 그리고 금단의 선을 넘어서 앞으로 그 금단의 선을 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뚝 끊겨버렸습니다. 진전하던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진전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를 쳇바퀴 돌듯 돌리는 것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통일로
평화로, 대화로, 협력으로 직진하는 남북관계, 애돌지 않고 굳게 발전하는 남북관계, 그래서 새롭게 통일 코리아를 상상해보는 그것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약속입니다. 1998년, 이미 15년 전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께서 당시 평양에 다녀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양이 기름더미 위에 올라있다.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서해에 약 600억 배럴의 거대한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인된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세계 8위의 막대한 매장량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남북이 힘을 모아서 함께 개발해 나간다면 북에 있는 지하자원, 막대한 지하자원과 철광석을 비롯한 광물들을 함께 개발하고 또 교류해 나간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남북의 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북이 함께하는 코리아 연방, 통일 코리아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것 어떻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희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정희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계 어디 가도 당당한 나라,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8천만이 하나 된 나라,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없는 나라, 바로 그것이 제가 꿈꾸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시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꿈꾸는 나라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맞습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12월 19일 제가 이 말씀만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19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투표하는 날인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도 아십니까? 80년 전, 즉 1932년 12월 19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윤봉길 의사, 독립투사 윤봉길 의사께서 일제 침략자들에게 분노의 폭탄을 던지고 장렬히 산화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이렇게 다시 또 중요한 순간이 오나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행동하고 함께 전진합시다. 친일의 후예, 유신독재의 뿌리,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 새누리당의 재집권 막기 위해서 우리 한 표 꼭 던지실 거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꼭 투표해서 새로운 희망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투표가 끝나도 해야 하는 일 있습니다. 바로 지난 총선 때 투표함 훼손과 같은 그런 부정선거 의혹들이 생겨났는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새누리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저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표 뺏기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음을 모아서 투표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집권 막아내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50% 실현시키는, 그래서 노동자와 농업인, 성인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진보적 정권 교체 꼭 만들어 봅시다.